네, 마켓 플러스 시간입니다.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정 기자, 최근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. 명절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오늘은 뭐 소폭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떨어진 게 워낙 컸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 상황과 관련돼서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서장들하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한국경제TV에서 미래에셋, KB, 신한투자증권 이런 국내 9개 주요 증권사의 이 리서치 센터장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배경, 그리고 또 향후 금리의 방향성이라든지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.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이 시청자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정호진 기자,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, 더 나아가서 뭐 사야 돼요?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리서치 센터장들은 하반기에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. 자, 이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이 3, 4분기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나아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인데요. 자, 이 10월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 김동원 KB증권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상승 기울기가 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가파르게 전개될 전망이다. 이렇게 봤고요. 또 정현우 대신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 3, 4분기에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구간이다.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. 때문에 이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이 환경이 아무래도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. 때문에 이번 실적도 잘 살펴보셔야겠고요. 또 다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 서철수 미래에셋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업종은 이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만큼 아무래도 이 가운데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네,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여러 센터장들과 이제 인터뷰를 나눴는데요. 인터뷰 이제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방금 2차 전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. 최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소폭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2차 전지 전략에 대해선 이 증권사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. 자,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저가 매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내다봤고요. 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2차 전지 주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근데 이 가운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주의하셔야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윤 본부장의 분석처럼 최근 고금리, 고환율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. 또 반면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부침이 불가피할 수는 있다. 그러면서도 이 EV 전환, 그러니까 전기차로서의 전환은 아무래도 이 방향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성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2차 전지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. 이런 의견에는 변함이 없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겠고요. 그래서 이번 한 달 어떻게 투자 전략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을 둘러싼 환경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연준의 긴축 기조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4.8%를 돌파했습니다. 또 이렇게 환율이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불안할 때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심리가 냉각되면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. 이런 구조적인 악재 속에서 이 리서치 센터장들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저점을 인식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10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? 이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24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이 많다면 유지를 하고 또 현금의 비중이 많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이 부분들 한편 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분석을 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장기적으로는 대형 IT주라든지 성장주들의 이 분석이 선호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자, 각 센터장들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.
자, 증권부 정호진 기자와 10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정 기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